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입니다. 자, 오늘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 더 높겠습니다. 습도도 높죠. 그래서 실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긴 한데요. 당분간 중북부 지역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하죠. 또 강원 지역은 토요일까지는 이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의 상동고등학교 폐교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공립야구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또 야구부 학생들도 또 전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회생에 또 길이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작년에 이어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었죠.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이제 영월의 기촌에서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토마토를 키우는 이 청년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 등 6건의 신규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교육청은 어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특례에 들어갈 신규 발굴 특례 6건과 2차 개정 시에 미반영되었던 특례 9건 등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의 전 사업자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마다 30억 원씩 정부와 시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마다 정산 보고서를 내고 또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KH 측에 입찰 금액이 적힌 친전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에 신모 전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단 TF 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 측이 당시에 비공개였던 4차 최저 입찰 금액을 알려주면서 사실상 5차 최저 금액도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의 상동고등학교 이 공립야구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 조윤희 대외분과위원장 연결하죠.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영월의 상동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래 그 최근에 2년간 신입생이 아예 없었고 전교생이 3학년 3명이 전부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폐교가 되는 거였네요. 네네. 지난 6월까지 저희가 전학생이 없으면은 올 7월에 폐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폐교가 결정되기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전학생이 1학년 학생들로 9명이 왔군요. 지난 6월 19일 날 9명이 왔고 네.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14명이 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14명이야. 전학을. 네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구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말 폐교 위기에 놓였는데. 네네. 전국에서 정말 유망주들을 수소문해서 이렇게 또 전학을 14명이 이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 영화나 드라마 소재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국내 첫 번째로 공립야구고등학교 설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지금 맞습니다. 준비 작업이라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영월 상동고등학교 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상동고등학교는 영월군 상동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1955년 12월에 설립돼서 68년 역사와 3,4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지난 5월 기준 재학생이 3명이 초민희 학교로 전락하게 되고 그마저도 올 2023년 마지막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동문들은 이를 그냥 지켜볼 수만 없어가지고 지금 야구고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처음에 그 야구고등학교를 만들자. 네네. 좀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또 배경이랄지 배경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고요. 네네. 이렇게라도 한번 살려보자. 처음에 어떻게 좀 논의가 시작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실은 저희 학교는 폐교 논의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지난 몇 년간 매년 거의 폐교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선배님들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를 좀 설립하려고 노력들도 많이들 하셨는데 네.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고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상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오지 중에 오지다 보니까 예. 과연 원활한 학생 수급이 가능하겠냐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올해도 저희 학교에 지나갈 학생들이 지역에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마저도 지금 타 지역 학교로 다 진학을 한 상황이고 예. 그런데 당장 올 6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 아이들이 없게 되면은 폐교 심의가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동문들끼리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어떻게 일반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야구 계통에서 일을 또 하고 있고 저 아들을 야구를 시켰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 의견이 통과돼서 야구부를 한번 창단해보자 예. 해서 시작됐고 또 다행히 제가 그 롯데자이언츠 전 감독이신 양승호 감독님하고 좀 오랜 시간 좀 친분이 있어서 네. 감독님께 논의를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고 잘만 하면은 아주 이제 교육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양승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비롯해서 이 코치진이 다 이제 완성이 된 겁니까? 지금 아이들이 아까 오늘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13명이 전입을 하는데 네. 창단을 하려면은 대한야구 소프트볼의 협회에 최소인은 14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물론 창단 신청은 지금 벌써 신청서는 넣었는데 인원이 완전히 구성이 안 돼서 오늘 이제 완전히 인원이 구성이 되면 그 아이들을 네. 선수 등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코치진이 완전히 구성된 건 아니고요. 예. 현재는 전 SK 와이번스에서 코치를 12년 동안 역임하신 백재우 감독을 모시고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지금 계속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전학생이 14명이 오늘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또 야구부 최소 인원이 기준이 14명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는 이제 정원은 이제 학년별로 15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최소 인원 14명은 오늘까지 이제 전학을 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네. 제가 이제 보니까 공립야구고등학교로의 전환은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내년도 아니고, 예. 처음에는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제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재반 사항을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 저희가 1, 2학년 재학생은 없고 네. 해서 내년에 신입생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폐교를 막을 수 있다라는 처음에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신입생을 갖고 그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구 특성화 고등학교를 한번 설립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당장 올해 1, 2학년이 없기 때문에 예. 바로 폐교 대상, 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서둘러 갖고 올해 1학년들을 위주로 야구팀 먼저 창단하는 알겠습니다. 예,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개문발차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예, 일단 문은 열어놓고 네네. 출발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야구고등학교 전환이 이제 2025년도이지만은 지금 일정이 네네.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더 빨라지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제 야구 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는 건 특성화고든 아니면 특목고든 아니면 뭐 자율형 학교가 되든 여러 가지 네. 어떤 특수한 유형으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 전환을 해야 절차가 쉽지는 않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 일단 학생들은 운동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요. 네네. 제가 보니까 공부 그 프로그램이 네네. 정말 야구에서 시작해서 야구로 끝나는데 네네. 뭐 전문 심판과 트레이너과 네네. 또 네네. 스포츠 외국어 통역과 스포츠 코딩과 야구 행정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동만 하다가 운동이 어떤 뭐 최고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플랜 B, 플랜 C까지 마련하고 어떤 거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좀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도 아이를 운동시키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야구를 그만뒀지만 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아이는 뭐 학교 대학까지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만뒀을 때가 문제죠. 예. 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히나 부상을 당해서 뭐 그만두거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차후 진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런 그런 커리큘럼을 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 야구 교육을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오면은 정말 그 아무런 비용 걱정 없이 네네. 그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네네. 그 이걸 여쭤봐야죠. 이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터인데 네네. 비용은 어떻게 또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뭐 다들 처음에 과연 그게 가능한가 네. 그런 말씀들 많이들 해주셨어요. 뭐 특히나 특히 야구인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은 이제 저희 지역적인 특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은 저희 상동이란 지역은 과거 이제 텅스텐을 최고라던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광산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1990년도에 폐광이 되면서 네. 그 폐광되는 지역들의 경제를 부흥하려고 폐광 개발 기금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예. 강원랜드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네네,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그 폐광 개발 기금 수혜 지역이라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제 활용하겠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네. 좀 예. 다른 지역보다 좀 특별한 기금이 있는 관계로 예.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네. 벌써 뭐 전국에서 유망주들이 이제 14명이 이제 전학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내년 또 신입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도 내년 입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계속 지금 테스트를 보러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원은 15명, 각 학년별 15명인데 예.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15명을 벌써 넘었습니다. 경쟁이 도리어 치열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좀 우려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경쟁력을 여쭤봤는데 운동시킬 네네. 때 돈 많이 들죠. 네,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걱정 없이 정말 아이들 그냥 운동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만 보낸 게 아니라 아이 네. 그 가족들이 같이 또 이산 가정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일단 가족 전체 이주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비단 뭐 학교 폐교만 막자는 건 아니었고 저희 지역이 뭐 물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 전체 문제지만 지금 인구 소멸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월군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같이 다 이주를 해서 저희 지역도 알리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걸 좀 알리고자 좀 그런 취지도 같이 부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월 기준으로 상동읍 그 인구가 995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1000명이 안 되고 전국의 읍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적었는데 네네.
한두 달 동안에 벌써 전입을 한 분들이 그 가족들이겠죠, 주로. 네, 그분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1000명을 훌쩍 넘었다면서요. 훌쩍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1024명이 뭐 지금 이주를 한 걸로. 이 정도면 훌쩍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상동이 최근에 인구가 늘었다는 게 그러니까 한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네. 계속 줄기만 했었지. 뭐 하다 보니까 처음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도 되게 반기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남 한평에 이 골프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런 그 운동 특성화 고등학교가 좀 전국에 여러 곳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남 한평 저희가 현재도 사실은 뭐 전남 한평 골프고를 좀 벤치마킹해서 좀 준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외에 뭐 바둑고등학교라든가 그 마사에서 운영하는 승마고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좀 더 그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곳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영월 상동 읍도 그런 또 가장 또 위험 지수가 높은 곳이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학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교 위기에 놓이니까 이런 또 선택을 하고 이런 또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고민 끝에 또 나온 겁니다만은 제가 여쭤볼 게 많아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연결해서요. 이야기 듣고 오늘 와서 정리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 이 문제는 뭐 비단 저희 강원도 영월 상동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강원도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여러분 모두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 상동 야구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조윤희 대외 분과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좀 기대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드론 사업인데요. 원주시도 지역의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연구 개발 과정이 비교적 자유로워야 하는데요. 원주시가 올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선정되면서 드론 제작, 연구 개발 기업들이 자유롭게 연구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드론을 날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간소화돼서 드론 연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기간 중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문막의 원주 양궁장과 흥원면 연세대 미래캠퍼스 매지 저수지 일원 두 곳이 드론 특별화 자유구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드론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제설 작업, 병해충의 방제 작업,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실험하고 있는 높은 산지역까지 배달하는 배달 드론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안정성과 실증 연구가 진행되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시 민병인 첨단산업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역에서 원주시 소재 드론 유망 기업인 캐츠와 드론스타가 물류 배송, 방역, 산림, 도로 제설 4개 분야에 대해서 드론 연구, 개발과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드론 산업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을 위해 원주시와 앞서서 말씀드린 참여업체 두 곳은 국토부가 주최하는 사업 설명회와 안전교육에도 참여하고 실증 목표와 또 구체적인 지표 등이 담길 운영 계획서 작성을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주에서 드론 산업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원주에 드론 관련 기업은 14곳이 있는데요. 이 중 유망 기업 2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드론 산업이 활발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업체나 성과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서 복잡한 규제가 간소화된 만큼 활발한 연구가 이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상공을 나르는 드론에 배달할 물건을 싣고 산에 배달을 하는 배달 드론도 상용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검증하고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실증 기간이 필요한데요. 또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 5일 지적 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도 드론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이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서 원주시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드론 자유화구역 참여업체로 선정된 원주 소재 드론 유망기업 캐츠 류재만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업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강원도권에서는 산악 배송이라든지 산악 방제, 산림 방제 그리고 매미나방 해충 같은 게 되게 많아갖고 골칫거리였는데 그걸 드론을 이용해서 해충을 좀 잡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원주에 오게 된 계기도 고향이 물론 원주이기도 했는데 마침 자유화구역을 21년도부터 이제 추진한다 그런 기사를 봐갖고 원주에 오면은 이걸 좀 다양하게 우리 테스트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목적으로 사실 원주에 오게 됐고 근본적으로는 뭐 그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여기서 뭐 지원을 받거나 돈 금전적인 거를 생각하고 온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좀 비행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를 통해서 이제 좀 우수한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 게 좀 목적이 이쪽에 이제 드론 산업 발전하는데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네, 자 드론 산업 정말 미래 산업, 또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와 기업들 시민들의 관심으로 또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의 기촌에서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토마토를 기르는 오늘 또 청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월의 상동고등학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또 정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일 안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영월 토마토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밤에 원승현 대표 연결하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년이신가요? 네, 청년입니다.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40살 됐습니다. 40이면 이제 청년이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브랜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쯤 전에 이제 30대군요. 30살에 아버지의 토마토 재배를 이제 같이 해야겠다라고 내려왔다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는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종사를 했었고요. 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안식년이 좀 생겼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하던 일이 이제 브랜드 디자인이다 보니까 예. 브랜드의 숨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업무였어요. 그래서 예. 아버님 농장에도 뭐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버님 인터뷰를 좀 하게 됐고, 네. 그 하는 도중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울림이 있어서 아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저만 할 게 아니라 좀 전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아버님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83년도부터 유기농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 유기농이라는 것을 그냥 뭐 친환경이다, 농약 안 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토양의 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맛 좋은 토마토를 생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맥락이 이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 맛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식물체가 온전한 향을 다 내는 것이냐 안 내는 것이냐, 거기까지도 이어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울림이 왔습니다. 근데 브랜드의 가치를 이제 많이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 제품 자체가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 또 이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만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토마토 네네. 자체가 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신 그렇죠. 있었습니까? 제가 원래는 토마토를 안 먹던 사람인데요. 예. 아버님께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토마토를 기르시는 걸 보고 아들도 안 먹는 거 왜 키우시나 했는데 이제 먹어보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디자이너 시절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먹었던 토마토랑 국내 토마토랑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계속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뭐 그냥 건강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이제 향에서 차이가 나니까 예.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대표님. 사실 이제 이야기가 그 토마토를 키우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지 여건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거든요. 정말 이제 네. 시작인데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 번 더 네네. 또 시간 되십니까? 네네. 예, 그때 좀 시간 좀 많이 배분해서요. 많이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죠. 어떻게 시작했는지만 이제 들었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 그래도 밤의 원승현 대표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